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전두환이라는 한국 대통령은 참 불가사의한 인물이다. 재임 기간에 성장, 물가, 국제 수지라는 경제정책 3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했다.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한 마리 토끼도 못 잡아 쩔쩔매는 판에 그는 3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것이다. 이게 5공화국 말기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희한한 것은 그렇게 놀라운 업적을 쌓았지만 그만큼 인기 없는 대통령은 없었다.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전두환 씨가 그 당시 대통령이었고 김재익이라는 젊고 걸출한 경제학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김재익이라는 인물의 배경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전화드렸던 김재익입니다. 1964년 서강대학교 남도구 교수의 연구실로 한 청년이 찾아왔다. 훗날 남도구는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를, 5공화국에서는 첫 번째 국무총리를 지냈다. 그래, 지금 하는 일이... 한국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한국은행에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그 마침 잘 됐구만. 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행에 좀 들어가려던 참인데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나? 예, 말씀만 하십시오. 최근 10년 동안의 그 연간 통화량 분석 자료하고 그동안 내놓은 통화 정책들의 현황 자료가 필요한데.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연구에 쓰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공급 구조를 분석하고 통화 정책의 효능과 한계를 짚어보려고. 예, 자료는 충분히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 생명부지간에 통성명 하자마자 이런 부탁을 해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 고맙네. 그런데 날 보자고 한 건... 미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미국 유학 문제를 상의드리고 싶어서 찾아뵀습니다. 미국 유학이라? 가서 뭘 할 생각인가? 제가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는데요. 경제학 공부를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헐커니 좋은 생각이야. 그래, 그 학문의 뜻이 있다면 반드시 미국을 가야지. 꼭 가야지. 얼굴이 아주 희고 날카롭게 보여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아주 장신이고 말이야. 참 우리 말에 신원섭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의 몸체하고 말하고 글씨하고 그다음에 판단력이라는 판자. 야, 이게 참 손비가 없구나 이런 걸 느꼈지. 그래서 금방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알아가지고 같이 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김재익은 그로부터 2년 후에 하와이 대학을 거쳐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 과정까지 밟았다. 다시 1974년 9월 남도구가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에 오르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난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 이렇게 만나는 건 몇 년 전 스탠포드에서 보고 처음이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할 셈인가? KDI나 대학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지 말고 박사 과정도 끝났겠다. 이제 나하고 일 좀 하는 게 어때? 내 비서실장은 어떤가? 장관님 비서실장 말입니까? 아니지. 이 소 잡는 칼로 이 닭이나 잡으면 안 되지. 비서실장은 좀 그렇고 기획국장은 어떨까? 가만 좀 있어봐. 내친 김에 총무처에 전화를 걸어서 좀 물어봐야겠구만.
어떻게 정부에 한번 들어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는가 그랬더니 뭐 그렇게 과히 시려는 치가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들어오라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경제기획국장으로 이제 내가 하려고 이제 봤더니 이 직제의 위반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총무처에서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경제국장 자리는 별정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일반직이래야 그 직제가 그렇게 돼 있대. 이거 참 곤란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김재익 보고 우선 내 비서실장으로 먼저 오라 말.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보겠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남장관님. 아니, 웬만한 거는 전화로 하시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부할 게 좀 있어서요. 아이고, 총무처에 아부할 만한 거라면은 뭐, 월급 올려달라는 것밖에 없을 텐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획국장 직제 문제 말입니다. 김재익인가 하는 그 양반 문제로구만요. 제가 김군을 꼭 좀 쓰고 싶은데 경제기획국장도 별정직이 맡을 수 있도록 개정이 안 됩니까? 글쎄요, 부탁 좀 드립니다. 아이고, 김재익이 하나 때문에 어떻게 직제를 개정합니까? 아유, 이 친구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꼭 좀 쓰고 싶으니까 내 청 좀 들어주십시오. 어머, 축하드려요, 당신. 아이고, 축하는 뭘. 아유, 축하할 일이죠. 이제 말하지만 정치 외교학에서 경제학으로 옮긴다고 하셨을 때 좀 불안했었다고요. 아이, 왜 불안해? 아유, 생각해보세요.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연구 대상이 돼요. 왜 안 돼? 정치적으로 늘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안정이 안 되고 있는 이 나라 정치에서 뭘 찾아낼 수 있어요? 당신도 교수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나? 응?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연구거리가 더 많아서 좋지 뭘 그래. 아무튼 나도 이제 작정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일을 좀 해야 되겠어. 당신이 많이 도와줘. 김재익에 대한 대개의 인물평들을 보면요. 순수한 학자 같다. 고고하다. 조용하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군인 정권에는 어울리지 않는 유약한 사람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그러나 그는 잔잔하면서도 꾸준하게 파고드는 설득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화 사용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살펴봅시다. 수화기를 들 때 이렇게 줄을 끌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주 전화 거는 상대방의 번호는 카드에 적어서 보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바쁜 일이 생겼을 때는 편리하겠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찡하는 발신음을 들은 다음 다이얼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연필이나 펜대로 다이얼을 돌리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이얼을 돌린 다음 무리하게 되돌리면 다이얼 부분을 고장내기 쉽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 전화기는 기계식 교환기였다. 회선을 자유롭게 늘릴 수 없어서 시민들이 전화를 가설하는데 몇 달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당시 일반 가정에 전화기를 들여놓는 건 하나의 특혜로까지 생각될 정도였다. 1975년 8월 18일 동아일보. 해마다 전화 가설 수가 늘어나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만성적인 전화 기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신부는 올해 19만 9,800대의 자동, 자석, 공전식 전화를 가설할 목표를 세우고 지난 7월 말까지 목표의 30%인 60만여 대를 공급했다. 전화난이 가장 심각한 곳은 역시 서울이다. 올해 8만 대의 전화를 증설할 계획 아래 지난 7월 말까지 3만 700대를 가설했다. 올해 증설 대수는 지난해보다 약 50% 늘린 대수인데도 전화난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국민들 전화 적체 좀 해소해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전환안이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인데. 장관님, 우리도 이제 전자식 교환기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 좋은 줄 누가 모르나. 김 박사도 알다시피 내년 공무원들 봉급 인상 문제 때문에 전화 증설도 줄어든다는데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때? 모두가 전자식인가? 우린 금성통신에서 만드는 EMD 방식을 독일의 지멘스사로부터 도입을 했고, 기계식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하고 한국뿐입니다. 또 동양 정밀이 만드는 스토로저식 교환기는 전자식으로 전환하기에는 용이한데 역시 기계식입니다. 전임 경제기획원에서는 이래 손 안 댔었나? 수년 전에 김학렬 장관이 크로스바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라. 그거야 굳이 알아볼 필요 없겠고. 아무튼 전화 적체 문제는 기계식 교환 방식을 전자교환 방식으로 바꾸면 일시에 해소된다 이거지? 예. 전화 교환 방식을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꾼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심상치 않은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업들 사이에 논쟁도 벌어졌다. 오는 80년대 국내 통신망으로 채택될 전자교환기를 두고 럭키그룹의 금성통신과 삼성그룹의 삼성전자가 정면으로 맞서 공방전을 표면화하고 있다. 기존 기계식 교환기 사업자인 금성통신은 관민합동의 국내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선진 메이커가 값비싸게 개발한 노하우와 실용화된 시스템을 유리한 조건으로 도입,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맞서고 있다. 네, 기획국장 김재익입니다. 여보, 저예요. 통화할 수 있어요? 저 바쁘시면 나중에 얘기하고요. 아니야. 저 잠깐 시간은 있어. 당신 혹시 금성사에 아는 사람 있어요? 금성사? 딱히 생각나는 사람은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 왜? 좀 전에 식모아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금성사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사과 상자를 놓고 갔대요. 뭐야? 무슨 사과? 저야 모르죠. 저 그거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이유 없는 사과 상자를 뭐하러 받겠어요. 당신하고 통화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업체들의 맹렬한 로비가 시작됐다. 또 한편으로는 김재익에 대한 비난과 회유도 이어졌다. 협박 전화? 김 박사, 그게 정말이야? 예, 장관님. 이거 벌써 집으로 며칠째 협박 전화가 와서 전화 코드를 뽑아둬야 할 정도입니다. 아, 그랬구만. 뭐가 말입니까, 장관님? 김학렬 부총리가 그 전화 교환기 교체에 손댔다가 조용히 포기했다는 거 말세. 네. 그때도 업계 반발이 심했겠군요. 그래, 안 되겠어. 하루라도 빨리 추진을 해야지. 머물거리다간 한도 끝도 없겠어. 그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최신부도 문제입니다.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찬성 여론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밀고 나가. 내가 조만간 각하 만나 뵙고 강력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기업들 두려워할 거 없어. 결국 지들 밥그릇 싸움 아니야. 기업들 입장이야. 정부가 어떤 장비를 선택해 주느냐에 그야말로 명운이 걸린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로비도 있었을 것이고 억지 주장도 있었겠죠. 그 와중에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김재익 경제기획국장은 엉뚱한 오해를 받습니다. 예, 김재익입니다. 예,
국장님이시죠? 네, 그런데요. 여기 중앙정보부입니다. 내일 잠깐 다녀가실 수 있겠습니까? 잠깐이면 됩니다. 무슨 일이시죠? 몇 가지 조사할 게 있어서요.